네, 이번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운명은입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지난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통과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여당이 퇴장을 했고 네. 야당 주도로 통과를 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에도 다시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참사가 일어난 지 438일 만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통과된 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이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충돌을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고요. 국민의힘은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집중을 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특조위를 구성해서 진상 규명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담긴 민주당의 수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에서 찬성 177인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10일로 조정을 하고요. 조사위원회의 특검 요청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됐다며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이목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태원 특별법의 운명은 거부권 행사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살펴보면 뭐 네.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모두 이제 국회로 돌아왔지만 이 제적의원의 과반 출석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 요건이 강화가 되거든요. 네. 이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면서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태원 특별법도 윤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온다면 재의결 요건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법안들에다가 쌍특검법까지 잇따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대통령실에서 이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당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여론의 추이도 지켜보고 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은 이제 총선을 이제 89일 남았나요? 이제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여당은 이기는 공천을 그리고 야당은 시스템 공천을 모토로 내걸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구성을 마쳤는데 먼저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비대위 회의에서 공관위원 9명의 인선을 의결하면서 이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까지 총 10명 중에서 6명이 외부 인사인데요. 70년대생이 절반이고요. 네. 주로 법조인과 의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당내 현역 의원 중에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당연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이종성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특히 이 친윤의 핵심 인사이자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자 이 공천에 윤심이 작용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런 윤심 개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자신이다, 본인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자신이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설득력 있고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며 윤심 공천 우려는 기우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네. 이 한편 이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이제 원칙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명백 위원장이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뭐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5월에 경선 원칙을 확정을 했었는데요.
지난 총선 때처럼 국민 50% 그리고 당원 50% 이렇게 경선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첫 공관위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명백 위원장이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후보 선정까지 참여를 하고 이 국민 경선을 통해서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 참여 공천제를 도입을 해서 공천 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가 않아서 향후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임 위원장은 또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에 대한 배려는 없다. 친명, 반명, 비명이 없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계만 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 우려가 제기가 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양당의 이제 공천에 대한 의지, 공천 시스템을 좀 살펴봤고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은 제3지대 성공의 변수는입니다. 제3지대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 지금 창당에 몰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또 중심으로 그리고 원칙과 상식 등 여러 인물들이 지금 신당 창당을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 제3지대의 성공 여부가 바로 선거제 개편에 달려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명에 이제 미래가 좀 자주 들어가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미래 대연합, 새로운 미래. 네. 네. 총선이 이제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그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워낙 다양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 의원을 제외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이미 탈당한 가운데 오늘은 이 가칭 미래 대연합을 창당한다고 이 원칙과 상식 3인방이 선언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요. 신당의 당명을 가칭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16일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의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양당제를 끝내고 다당제로 가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탈당을 해서 가칭 개혁신당 창당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당원은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수만 명의 지금 당원이 모집이 된 상황이고요.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빠르면 일주일 내에 신당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까지 이렇게 앞으로 제3지대를 구축할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3지대 성공 여부가 선거제 개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 상황은 아직도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정하지를 못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에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적용했던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를 놓고 내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립형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47석의 비례의석을 배분을 하기 때문에 거대 양당에 유리하고요. 네. 연동형은 지역구 당선자를 못 낸 정당에도 기회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유리한데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된다면 덩치를 불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3지대를 구성하는 세력들이 다 함께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분석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정해졌는데 제3지대가 연대를 하지 못하면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소수 정당에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또 노선으로 갈 확률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주간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